감사원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를 끝낸 영산강에서는 수질 개선은커녕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죽어나갔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는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정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유기견 보호소와 농장에서 동물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세계 처음으로 30년 만에 열연 코일 4억 톤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승용차를 4억 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순천의 유기견 보호소에 이어 이번엔 여수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유기견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학대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가 한쪽에서 죽어갑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사체도 있고 살아있는 개도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다친 부위에 구더기가 가득합니다. 여수의 한 개농장의 모습입니다. 농장 주인은 인기 있는 품종의 유기견을 데려다 사육과 번식을 한 뒤 애견숍에서 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이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은 모두 63마리. 이 중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동물은 20여 마리나 됐습니다. 이처럼 무허가로 배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되던 이 농장은 최근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이 무허가 사육시설로 시청에 신고된 건 지난달 초. 그러나 실제 폐쇄 조치가 이행된 건 이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팀장님은. 현장에 6월 27일 날 들렸을 때 보니까 6월 2일 날에 제가 봤던 살아있던 애들이 27일 날에는 다 죽어 있더라고요. 시청 두세 개 관련 부처 중 어느 한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기동물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이 최대 60마리뿐인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구조된 동물 대다수도 개인 자원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사비를 들여 보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과태료, 강력한 법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양을 홍보할 수 있고 입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해마다 반려동물은 늘어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제정과 인식 부족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공약 추진을 위한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선임본부인 일자리정책본부와 인구청년정책관, 섬해양정책관을 각각 신설하고 본청에 있던 산림산업과를 동부지역본부로 이관합니다. 또 경제과학국은 경제에너지국, 농림축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 건설도시국은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기술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8일까지 이번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과 행자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할 예정입니다. 제7대 여수시 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 25명을 3개의 상임위원회에 배정했으며 내일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7대 여수시 의회는 오는 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민선 7기 각 자치단체 시정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새로운 인물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석 시장의 다양한 정책 시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허석 시장은 선거 때부터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우선 민선 7기 순천시는 과감한 청년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청년수당 지급과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기 회복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 상승이란 악재 속에 시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성과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관광 분야에서도 순천시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갑니다. 국가 정원이란 상징적 콘텐츠 외에 지역 내 유적을 연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국내 최대 규모의 야시장 구축 등의 본 궤도에 오를지도 관심납니다. 관광 활성화가 원도심 개발과 도심 균형 발전에 축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허석시장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선거 때부터 여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관내에서 유일하게 여당 시장으로 당선돼 당적에 상관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연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새로운 인물론을 토대로 유권자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하게 된 민선 7기 순천시.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란 다치를 올리고 시작한 4년간의 항해가 순탄한 여정으로 이어질지 시 행정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참담합니다. 공사 전보다 강물은 오히려 더러워졌고 5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사업으로 거둔 이익이 비용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승천보와 축산보를 세우고 강 바닥을 긁어내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를 막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며 영산강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해줄 행복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끝낸 영산강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가 죽어나갔습니다. 같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감사에서도 공사 이후 더 나빠진 수질이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감사원이 죽산보 물속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물 속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사업 초기에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질 개선 대책을 시행해도 사업 후에 일부 보호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는 4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편익은 0.01에 불과해 다른 지역 강들에 비해서도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치수나 친수 사업의 편익은 하나도 없었고 수질은 오히려 41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복원하고 또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판단할 수 없고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 요구도 공소시효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 언론학계와 언론단체,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방송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늘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지역 대표성을 적극 반영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론회장인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필수라며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방송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소유 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가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1단계 결과에 맞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접수해 순천대를 포함한 60곳의 대학들이 신청했지만 신청대학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오는 1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2단계 평가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8월 말 예정된 최종 발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처음으로 열연코일 생산 누계 4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제1 열연공장을 준공한 이후 31년 5개월 만에 단일 제철소로는 처음으로 누계 4억 톤의 열연코일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달성한 누계 생산량은 1톤 규모의 승용차를 4억 대 생산하고 지구를 300여 바퀴 돌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순천역 인근 건널목에서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은 충돌 직전 차에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열차 운행도 사고 수습 후 바로 재개됐습니다. 철도공사는 건널목 차단봉이 내려간 상태에서 차량이 선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활동이 강화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벼 먹노린재가 꾸준히 발생해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며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적기 포장을 당부했습니다. 벼먹 노린재는 논둑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여름부터 부화를 시작해 성충으로 자라며 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광양에서 제21회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개최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 광양읍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영호남 실내체육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축구, 배구 등 10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영호남의 화합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3일까지 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꽃길 조성과 탄소포인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0개 사업에 75명을 선발합니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인 9월 3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흥군이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헤아림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치매 환자 가족의 신청을 받아 단계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교육은 물론 우울증 검사 후 전문의 상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원예와 음악요법 등 환자 가족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환자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올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환자 가족끼리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호 친목과 자조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